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2026년 6월 20일 허영경 38문화TV 제5회 방송입니다. 고랑포 범람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이 노란색 칠해져 있는 것이 임진강이 범람을 해서 넓어졌던 부분입니다. 이것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린 건데요. 에, 이것은 정부가 잘못 그 홍수위 조사를 잘못하는 바람에 이게 면적이 좁아들었어요. 이거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렇게 이해드리고 나중에 이제 그 제대로 된 수치가 나오면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이걸 뭐 저희가 손으로 그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저기 앞으로 또 이 수리 이 홍수 흔적 조사가 다시 조사가 되면 이것이 이제 더 넓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드릴 게 뭐냐면 여기는 파주시 금파 취수장이에요. 여기에 홍수 흔적주의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고랑포 나루인데, 고랑포 나루에 대해서는 그 홍수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방송할 내용이 그건데 이 내용을 주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 호로구루성이 있는데 호로구루성 앞에까지가 바로 그 서해 조수가 올라오는 지역이에요. 오늘은 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에는 금파 취수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노란 딱지가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요 위에 거는 96년도 흔적수기 조사고 여기는 99년도 흔적수기 조사예요. 물이 여기까지 찼었다고 이렇게 딱지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요 수위조사 탑이거든요, 이게. 요 밑에 이렇게 수위조사 탑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수위가 몇 메다 몇 메다 이게 나오거든요. 이 탑에서도 조사가 되고, 그때 이건 물 찼던 흔적을 토대로 파주시에서 이걸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96년 홍수위, 이게 18m입니다. 18.2m. 18.2m를 주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18m보다 약간 아래에 있는 거고, 이제 이만큼 96년도, 99년도에 홍수위가 여기까지 있었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옛날 고랑포 을충년 대홍수 당시에 1920년, 30년 그때 당시입니다. 이때 당시에 고랑포 나루에 이렇게 많은 배들이 들어다녔어요. 여기 배에다가 소금, 새우젓, 콩, 뭐 이렇게 농산물, 그다음에 하여간 이 자동차도 실려 있죠. 이런 식으로 그 많은 물산들이 인천에서, 강화에서, 김포에서, 영등포에서 이렇게 오가는 주요 물산지였었어요. 요 바로 위에까지가 서해 조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무역선이 다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마지막 포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물산이 와가지고 여기서 물산을 싣고서 이 마차나 자동차에다 싣고 이 고개를 올라가서 이 여기 경순항릉 있는 고개를 넘어가면 그 고개 이름이 오리골 고개예요. 오리 이원익 선승의 그 전설을 따서 이제 오리골 고개라고 하는데, 그걸 넘어서 여기 저기 황해도를 지나서 이제 그 북쪽으로 물산이 이동을 하게 되는 주요 무역로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 화신백화점입니다. 화신백화점 분점이 여기 있었거든요. 지금은 화신백화점 그러면 높은 건물을 얘기를 하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1층 건물에 이렇게 화신백화점 분점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이때 수해 당시에 이 주막집이 있었어요. 이거 우리 저 6.25 때까지도 있었어요. 이 주막이 한 시내가 운영하는 주막인데, 이 주막 지금 요거 선 빨간 선 고여 있는 거 뭐냐,
지붕이 중간선까지 물이 찼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18m입니다. 그래서 그 96년도, 99년도 홍수 발생 당시에는 그 년도에 났던 건 이 선, 빨간 선, 요 위에 선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건물들 지붕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는 그 수해 당시에는 여기에 이런 집들은 없고 그 컨테이너 하우스 갖다 놓고서 그 군인 초소가 있었거든요. 그 초소가 꼴깍 넘어갔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다 도망을 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홍수 흔적 수위인데 홍수 흔적 수위가 조사가 돼서 이 높이가 조사가 됐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을충년 대홍수 때 홍수 흔적 수위 조사를 이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와보지도 않고 여기까지 물이 찼었다고 이렇게 조사 보고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물 빠졌던 자리에다 지금 건축 허가를 공무원들이 내주고 있다니까요. 이게 울지 못한 희극이에요, 이게. 이 어떻게 물 빠진 자리에다 건축 허가를 해주냐고요. 지금 건축 허가 이런 것들 나는 것들이 물 잠겼던 자리에다 건축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미치는 짓이죠, 이게. 그래서 이 과거에는 이 지금 물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죠. 옛날 할아버지들이 여기 물 깊이가 명주실이 한 타래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명주실 한 타래가 얼마인지 명주실을 본 일이 없으니까 그 몇 메다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몇 메다인지를 모르고 옛날 노인네들 얘기만 들었는데 또 노인네들 말씀이 맑은 날 그 배를 타고 들어오면 이 배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 강바닥이 보인답니다. 이 강바닥에 까만 안반이 깔려 있는 게 그대로 보인대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보면 그냥 여기 모래만 쌓여 있지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이 지금 여기도 물 있던 자리인데 이게 퇴적돼서 이게 이렇게 모래톱이 됐는데 여기도 물 깊이가 지금 1m에서 3m 사이밖에 안 돼요. 지금 이 고기 잡는 어부들이 배 타고 가다가 배가 뱃밭 모래밭에 걸려서 못 가는 것도 있대요. 어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가 옛날에 저기 그 명주실 한 타래가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파일을 박아 왔어요. 이 파일 박아서 왜 그 구멍 뚫어보는 거 있죠. 그걸 저희가 의뢰를 해서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18m 들어가니까 진짜 까만 한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 이게 이렇게 18m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나오는구나. 이제 그때 이제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뒷창에도 나오겠지만 이 18m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때 이때는 똑같은 비양이 왔는데 을충년 대홍수나 96년, 99년이나 비온 홍수량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96년도, 99년도에는 여기까지 물이 잠겼는데 을충년 대홍수 때는 18m까지밖에 안 찼거든요. 이 이유가 뭘까? 보니까 임진강의 통수 단면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강 깊이가 18m가 있을 때는 그냥 강폭 전체를 물이 훑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모래가 쌓이니까 그 모래 사이가 다 이제 메꿔져 버리니까 통수 단면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빠지질 못하고 이렇게 범람을 해서 우르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정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됐으니까 이거를 이 침수 방지 사업을 하자. 앞으로 이거를 안 하게 되면 우리 상류 지역의 사람들 또 빠져 죽는다. 자산 피해가 많다. 그랬더니 공무원들 하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아니 300억 들여서 저기 재방사를 하는데 무슨 걱정을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재방사한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효과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이 조설밖에는 이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번복해서 하는 얘기가 이거 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피해가는 그대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저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지치고 제가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있다가 제가 이걸 주민들 이름으로 정부에다 고발을 할 겁니다. 이걸 그 민형사상 고발을 할 거예요. 제가 고발은 어디까지 안 했었는데 이 방치하는 정부를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정부가 뭐 하는 겁니까?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도 없이 월급이나 축 내고 거짓말이나 하고 있는 이것들을 공무원들이라고 공복이라고 믿고 해야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 얘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런 방송을 번복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한번 보시죠. 이게 검은 선이 이 검은 선이 제방 절벽 위에요. 이게 절벽이 여기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 여기 비령대교는 여기 있고 여기가 고랑포 나루 초소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절벽인데 여기는 지형이 좀 높습니다. 고랑포보다는 조금 높거든요. 근데 이랬었는데 이제 이 울충년 대홍수 때는 이 18.8m 이 절벽 밑에까지 물이 잠겼었어요. 조금 전에 보면 저 절벽 밑에 그 초가집 중간까지 그 물 찼던 거 있죠. 이게 그 선이에요. 이게 울충년 대홍수 때는 거기까지 물이 찼었어요. 근데 96년, 99년도에는 여기 절벽을 넘어서 23.5m까지 물이 범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류 지역에 여기 범람을 한 이유가 바로 이 고랑포에서 물이 빠져주질 못하기 때문에 그런 그 상류가 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침수 원인은 이 하류에 쌓인 그 급격히 쌓인 퇴적물에 의한 통수단면 부족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 얘기하고 이 얘기는 임진강 그 하천정비 기본계획 홍수위선에서 택도 없이 높게 이게 계획 홍수위선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보다 훨씬 높잖아요 이게. 이건 현상의 현실. 이 비가 이렇게 왔으니까. 근데 정부는 이걸 믿어주지도 않고 재판부에다가 제시를 해도 재판부에서도 받아주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 내가 증인 신청을 그때 이걸 증언해 주신 정원복 할아버지께서 그때는 생존해 계실 때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한테 부탁을 해서 그러면 내가 가서 증언해 주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 증인 신청을 법원에다 했는데도 판사가 그것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법이 미친 거고 공무원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요. 주민들은 피해를 발생했는데 왜 있는 증거조차도 안 받아주냐고요. 그리고 판사가 왜 공무원 편만 들어야 되냐고요. 백성 편을 들어야지. 이것이 잘못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얘기를 바로 잡아서 앞으로 우리 백성들이 살기 좋은, 우리 주민이 살기 좋은, 우리 파주, 연천, 장단 지역에 침수를 없애고 앞으로 우리 지역이 발전하는 그런 사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방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통수단면이 그 줄어든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가 그 계획 홍수위선이에요. 근데 보통 홍수위 수면이 여기 강바닥에서 여기까지가 18m였었어요. 제가 아까 파일을 봐서 이 물 깊이가 얼마인지 알았다고 그랬죠. 지금은 다 메꿔져서 없지만 과거에는 이거 18m까지 물이 흘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다 메꿔지니까 물이 거꾸로 이 위로 넘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 위에까지 그, 그 지금 화신백화점이 있던 자리까지 물이 다 올라온 거죠. 물이 흐르던 곳은 모두 퇴적되어 이제 범람만 남은 겁니다.
범람을 막을 일은 전설뿐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침수를 막을 길이 없어요. 그, 그 통수단면은 수위가 36m. 이 여기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합해서 이게 36m거든요. 이게 이게 전부 다 통수단면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그 준설을 해줘서 이걸 넓혀주면 이 하폭을 400m 유지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침수 방지 사업이 돼서 앞으로 과거 고랑포가 융성했던 시절과 같은 그런 발전을 이룰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또 다시 말씀드리면 그 강폭이 넓어서 800mm 비가 오더라도 이게 을충년 대홍수 때 홍수예요, 이게. 근데 이게 18m까지밖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18m까지밖에 물이 안 찼었어요. 예, 이런 식으로 18m까지밖에 물이 안 찼었는데 이게 지금은 범람을 해가지고 24.5m까지 물이 잠긴 거예요. 이 건물들 다 물 잠겼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96년도, 99년도 이 홍수의 상황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면 여러분들 날 고발하십시오. 그럼 내가 어떤 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정부가 잘못했으면 바로 시정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제가 무슨 공무원 처벌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걸 바로 잡자고 해서 하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거를 바로 잡아서 앞으로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고랑포 임진강 그 정부고시 한 측점 108번, 118번에서 이 도면입니다. 이 도면이 이 단면인데 이건 우안이고 이건 좌안이에요. 그럼 이쪽에 절벽이 있고 이쪽은 산이거든요. 그러면 옛날과 같이 지금 이거는 평상시 수위고 옛날과 같이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막혀서 이렇게 막혀버리니까 이 범람을 하는 거지 물길을 털어주면 이렇게 범람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만 터서 되는 건 아닙니다. 저 하류 지방도 터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그것도 다음에 또 말씀드릴 건데 오늘은 일단 이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랑포 이 장자리 지역이 13m 높이로 퇴적물이 쌓여 있다는 거. 이 4층 높이예요. 4층 높이로 이렇게 퇴적물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낮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정상적인 계획에서 이제 나와줘야 되겠지만 일단은 여기서 이만큼 높이가 지금 쌓여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파란색에 이게 옛날에 여기가 강이었었어요. 이렇게 여기가 강이 흐르던 자리예요. 여기도 지금도 지목은 강이에요. 토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강 건너에 있는 이 고랑포 석벽이고 여기가 지금 미군들을 그 다그마노스 훈련장이라는 훈련장으로 쓰는 자리예요. 여기가 지금 이게 옛날엔 하천이었던 자리가 지금 이렇게 퇴적이 돼서 이제 황무지가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이제 퇴적물을 걷어내 줘야 된다. 그래서 물길을 터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호로고르성에서 본 건데요. 이 파란 선 이게 여기가 과거에는 물이 흐르던 자리예요. 그래서 이 물 흐르던 자리를 물길을 터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참고로 여기에는 장자못이라는 자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군 공청회를 3회를 가졌었는데 이때 여기 이제 이분은 파주시장 이준원 시장이고
여기 파주시 부의장 최승진 부의장이고, 여기가 25 사단장 이광동 사단장입니다. 여기 뭐 보안부대장, 저 헌병대장 뭐 이런 분들이 다 여기 참석을 해 있고, 또 여기 저기 파주시에서도 공무원들이 나오고, 또 우리 민간인들도 이렇게 다수 참석을 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경에는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뭐 어디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이거 실제로 다 실측을 하고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수심이 얼마인지를 알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파일을 박아봤기 때문에 과거 수심이 얼마였다는 것도 알고, 과거 전통에서 그, 그, 그 명주실 한 차례가 들어갔다는 거, 그게 18m라는 거 아는 것도 제가 이거 다 현장 실측하고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나온 답이라는 거죠. 제가 만에 하나 이 사실들이 내가 얘기한 것 중에서 거짓이 0.1이라도 있으면 여러분이 나를 고발하십시오. 제가 달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거짓이 하나도 없는 사실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고랑포 나루에 대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하시면 저한테 질의를 하십시오. 질문을 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해드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 문명의 새로운 좌표, 허영강 38 문명 TV에 대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